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즈입니다. 11월 2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등장, 마이너스 55% 폭락, 만천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30평형이에요. 네, 6.4억에 거래가 되는데요. 최고 13.9억까지 갔었습니다. 정확하게는 6.47억이네요. 청라 헬스다이 분양권 5.6억, 이것도 평형에 따라 다른데 9.8억까지 거래된 곳이 있지 않았나요? 네, 5.6억이 거래됐다. 이것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 40% 정도 하락하면 거의 반토막의 느낌이 나는데요. 이것조차도 주목받지 못하는 하루. 네, 수성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래가액이 나왔습니다. 이 반값 정도 하락하는 현상, 인천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구도 나타났네요. 특이한 현상,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호가 나타나는 부분 있잖아요. 호가보다, 실거래 가격이 더 높은 현상. 실거래 가격이 더 높은 현상.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호가가 더 낮아지는 현상. 이거 그전에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제가 월바이파크 하도 특이해서 다른 아파트도 몇 군데 찍어봤어요. 보통은 실거래가 점이 찍히면 실거래가가 아무리 많게 떨어지더라도 호가는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호가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서 최근 실거래가보다 더 낮아지는 호가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찾아가봤습니다. 전세가도 찾아봤습니다. 2.1억이에요. 2.1억. 2.1억에 호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얘가 나온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왜 거래가 안 되었지 싶었는데 전세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전세 실거래가는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함정들은 숨어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대구 마이너스 0.59. 이거 수도권 충격이 지방으로 전이되는 느낌. 지방에 충격이 있을 때는 수도권으로 빨리 전이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도권의 느낌, 지금 지방으로 빨리 전이되는 느낌이고, 부산마저도 재빠르게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전세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71. 아마 부동산에 오랜 시간 관심을 두고 지켜보신 분들도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연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대출금리 인상 뉴스도 나왔어요. 기준금리가 여기 숫자가 왜 사라져버렸지? 3.25% 11월 3.25%로 공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코픽스 금리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3.98. 우리 여기 플러스 알파가 돼서 가상금리가 붙어서 주로 대출이 형성이 되죠. 기준금리 0.25% 올랐다고 환호할 때가 아니더라. 근데 왜 0.25%를 올렸냐고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폭락을 잠재워 보고자 한다. 제 과거에 일본을 다루었던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위정자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였어요. 일본의 위정자들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뒤늦게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다가 갑자기 뒤늦게 폭발적으로 올리는 것이 기폭제가 되면서 급격하게 일본이 무너져 내리고 잃어버린 20년, 3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우리도 지금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죠. 지금 변동금리도 비중이 워낙 높은 상태. 이 상태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 우리는 이제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가스비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뉴스 나오잖아요. 제가 주말에 브리핑 해드릴 때 이거 가스를 이용자는 죽을지도 모른다. 도시가스 저희 집도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 전기 라디에이터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전기요금은 그렇게 못 올리잖아요. 전 국민이 같이 쓰고 그 산업용도 같이 쓰니까 기업도 같이 살려나가야 되니까 기준금리 3.5%만 되어도 기업 중에서 한 60% 그 이상은 적자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금리 3.5% 쉽게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미 코픽스 때문에 우리는 대출금리는 충분히 높다. 매도물량, 임대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물량 감소. 오늘 금요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감소, 금요일 감소. 전세 물량도 목요일 감소, 금요일 감소. 이틀 연속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연중 이게 두 번째 건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도 감소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공인중개소가 워낙 많이 폐업을 하니까 매물 등록을 했던 것이 많이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거 나가지도 않을 매물. 공인중개소 업장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대구의 직거래 비율 높은 거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래량도 없는데 직거래 비율마저 높아지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나가지도 않을 물건 올려놓기도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증가 추세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거래량 28건, 제가 마치 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였잖아요. 1월 달에 28건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나타났다. 어제는 23건의 거래량이었죠. 거래량이 생각보다 살아나지 못한다. 규제 해제 이후에 살아나지 못하는 거래량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 비율 29%, 30% 이렇게 높으니까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호가는 생각보다 낮아진, 실거래보다 낮아진 것도 있지만 근데 얼토당토않게 높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또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 사연이 있고 가격이 적정하게 매도자 입장에서 하는 거다. 하지만 그 매수자의 입장에서 그 매물을 살펴보지 매도자 입장에서 살펴보기도 하겠어요. 네, 거래량 흐름 일평균 25건 정도, 네, 800건의 거래량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만촌3점 그린코 아이디어파크 33평형 가격 이것도 거의 40% 가까운 하락했잖아요. 한 35% 하락해서 8억 7천. 이거 8억대 거래되었는 거 있는데 왜 실거래가가 빨리 안 들까요? 라고 글을 계속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요 거래 건수가 뒤늦게 좀 신고되어서 나왔는데요.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84제곱미터 11억 3천까지 갔던 것이 한 35% 여기도 하락했네요. 비싼 아파트들,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들,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오를 때도 한두 건의 거래로 급격하게 올랐고, 내릴 때도 한두 건의 거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 이건 무시할 건 못 됩니다. 만촌3점 그린코 아이디파크 29평형, 30평 아니고 29평형이네요. 가격 13억 9천까지 갔던 것이 6억 4,700. 오늘 55% 가까이 하락하는 현상. 이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최고 전세 가격도 6억 5천까지 갔다. 이런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 전세가율 50% 정도 유지되거든요. 요 근래에는 뭐 한 40% 선 거래되었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적인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많이 떨어져. 생각보다 이거 이 정도면 과매도가 아닐까. 근데 그래도 이거 이렇게 팔아도 55% 최고가 대비 55%에 팔아도 그래도 분양 받은 가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남는 장사 했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이편한 시장포 34평형 가격 9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 1천까지 떨어지면서 이 굉장히 뭐 수성 거기는 수성도 아니잖아 학군지 아니잖아 라면서 약간 외면받으면서 소외받는 듯 했는데 웬걸 만촌동도 버텨내지 못하는 분위기. 오히려 이편한 시장 범어가 별로 안 떨어졌네. 거의 40% 가까운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떨어졌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이네요. 계룡 21 47평형 가격 8억 1천까지 갔던 것이 5억 9,500. 팔자가 5자로 바뀐다. 팔자 고치려다가 네 거의 이것도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보합권의 거래 사무 수성타운은 48평형 보합권의 거래가 보이고요. 월성 3점 그린코 아이디파크 84제곱미터 5억도 버텨내지 못하더라. 이 분양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거든요. 네, 고점 대비는 20% 정도 하락.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했다. 최고점이 6억 2천이면 평형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로 이것도 월성 3점, 월배 3점이 좀 많이 나갔었군요. 얘는 진짜 힘도 써보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대구 우방 IUCL 84제곱미터 20% 정도 하락해서 4억 8천. 수성하늘채 얘는 언급 안 할래요. 1편한 세상 대신 얘도 거의 40%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네, 시내권도 버텨나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한창 띄우기를 많이 했던 학군지, 그리고 뭐 교통의 중심지, 뭐 여러 가지 여기 또 뭐가 붙었나요? 원도심. 원도심 지금 이런 말 기억하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가격 이름도 원도심 그 뭔데라고 이야기할 정도. 네, 당인자이 30% 이상 하락해서 4억 천. 그리고 얘는 좀 잘 버티고 있는 편이라고 느낌이 들죠. 신천동 신천자이 고점 대비 20% 정도가 하락해서 4억 정도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대구 반도 유보라 이것도 오늘 좀 나름 충격적인 거래 가액이에요. 4억을 버텨내지 못하더라. 동대구역 얼마나 많이 뛰었나요? 근데 4억을 버텨내지 못하고 3억 7,300에 거래되는 모습. 제목을 붙이려면 오늘 정말 한정없이 붙일 것들이 많았지만 반값의 충격이 저는 아직까지 내리에서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월촌 하정타운 32평형 가격 고점 대비 25% 떨어져서 3억 절충부터 거래가 먼저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린맨션 요것도 충격적이죠. 거의 40%입니다. 고점 대비 2억 8,500에 거래되었습니다. 2억 8,500에. 또 아주 오래전 아파트 가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야 저게 무슨 4억까지 가냐고. 이 84년식 아파트거든요. 이 40년이 다 되어가고 생각보다 이게 중고층 아파트라서 재건축에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죠. 진짜 다음 턴에 한다면 정말 한 50년 차 넘어가야지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우려스러운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옥포 대성베르일 5억 천. 이게 지난번에도 거래 가격 많이 떨어진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야, 그 옥포 사실 엄청 외곽이잖아요. 엄청 외곽인데 5억 천까지 갔었다고? 이게 5억 천이 사실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엄청 외곽 지역이
더 먼저 반값 아파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이 먼저 반값 아파트가 나타났네요. 그 아랫부분 가격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네, 거래량, 800건대, 요 정도 거래량이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분위기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2020년 12월, 이때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이미 분위기는 한물 가고 있었어요. 근데 2021년에 투자를 한다? 이게 정말 아닌 거였잖아요. 네, 정말 아닌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신고가가 제법 나왔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58%까지. 얘도 같이 떨어지는군요. 네, 얘도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고요. 6억 이상 거래량은 50건 넘기 힘든 분위기. 비율은 6% 정도 수준까지 반짝반짝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지표들 보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다 하니까 저런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8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직거래 비율이 이렇게 높더라. 이건 매물로 내놓으면은 이거 돈 나가잖아요. 청라 힐스자이 9억 2천까지 갔던 것이 5억 6천. 대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7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억 4천. 이 42층이네. 42층도 5억 4천. 이 특정한 아파트들 어느 정도 그래도 5억대. 예, 청라나 태평로 쪽이나 달성 이쪽들, 이쪽도 같이 5억대로 묶여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서대구 KTX 연무회담, 요거 어제 제목으로 붙였는데 사람들 관심도 안 가져요. 사람들 관심도 안 가집니다. 분양가보다도 못한 이 마이너스 피로 알게 모르게 거래되고 있는 것,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것도 세대수 크고 나름 대단지 아파트들인데 관심 받지 못하는.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 4억 7,900의 신규 거래건도 눈에 띄네요. 전세 거래량 43건, 많지 않습니다. 가을장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당장 10월달과 비교해 보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6은 48, 60%. 이 정도가 지금 금리가 반영된 금액들인데, 이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나면은 사람들 심리적으로 체감하고 조금 더 얼어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 높은 가격이 전체 가격 많이 안 보이죠. 3억대로 뚝 떨어지는 전세 가격. 하지만 여전히 높다. 월성 협성률 폴의 고점 대비 60% 정도. 네, 이 동네는 50%대도 나옵니다. 인근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월성동 쪽에, 그 동네는 전세 2억이잖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제 이 건수 하나를 보고 아까 아이파크 전세 매물 2억 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인과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 동네는 다 2억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이거 일일이 매일 찾아보기도 힘들고, 요 정도 자료를 살펴보는데도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외 매물들 간혹 찍어보긴 하는데, 한번 아차하고 놓치면은 시장 분위기는 또 금방 놓치더라고요. 새로운 흐름들은 계속 나타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최고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얘도 전세 가격이 2억이에요. 뭔가 전세가 이제 2억대, 2억 초반, 성당 내면 1편의상 2단지는 2억도 지켜내지 못했네요. 이거 한창 때는 진짜 전세 가격도 거의 한 4억 이상 갔을 거예요. 아마 한창 때는. 그것도 반값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2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당 내면 1편의상 2단지 1억 8천에 거래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이게 정말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영상 뒷부분까지 보시는 분들 또 많지는 않겠지만, 이 가끔 새로운 흐름들, 이 놀라운 현상들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하루하루 목격하고 계십니다.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평균 전세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저거 반등하려면 멀었죠. 저거 반등하려면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금리 이렇게 뒤늦게 천천히 올리면 결국에는 고금리를 좀 지속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세 가격은 오르기 힘든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매매가의 급격한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1년 후에, 내년이면 집값, 내년 하반기면 집값 상승을 점치는 사람들, 혹은 빠르면 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장 전세 문제가 꼬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반등은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요. 빠르면 3년 이야기하는데, 전세 2년 그 타이밍 3년 만에 반등 못하면 그 다음 턴은 다시 5년을 노려야 된다든지, 이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도 전세 거래,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수당하다, 많지 않다라는 느낌. 네, 시청 감사합니다.